안녕하세요 여러분, 쩌니쌤이에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자, 선생님이 곱셈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할 건 바로 부호입니다. 덧셈 뺄셈에서도 부호가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해줬는데 곱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부호를 먼저 결정을 해주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주면 되는데요. 자, 그러면 부호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유리수의 곱셈은요 여러분, 부호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호를 결정짓는 건 바로 뭐다? 그쵸? 마이너스의 개수에 의해서 부호가 결정이 돼요.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처음에 자, 이 마이너스의 개수가 짝수개다라고 한다면 전체 부호는 뭐다? 플러스, 즉 마이너스의 개수가 2개, 4개, 6개, 또 빵개도 짝수로 여기선 쳐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의 개수가 짝수의 개수이면 전체적인 부호는 플러스, 그 다음에 마이너스의 개수가 홀수개, 1개, 3개, 5개 이런 식으로 홀수개라고 한다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로 들어가야만 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실제 예시를 통해서 한번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볼게요 여러분. 이거 보세요 여러분. 마이너스의 개수가 없죠. 빵개야. 빵개는 짝수개로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전체적인 부호는 뭐가 되더라? 그렇죠. 플러스로 가주면 돼요. 그래서 부호를 먼저 정해주고, 자, 그 다음에 아이고 글씨가 너무 이상하네요. 웬일이야. 다시 할게요 여러분. 자, 요렇게는 써줘서 전체적인 부호는 플러스가 되고 요 괄호 안에서는 숫자끼리만 곱해주면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4 해서 플러스 얼마? 12 이렇게 들어오면 된다는 거예요. 엄청 쉽죠? 그럼 또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요번에는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요? 2개 있죠? 여기 하나, 여기 하나. 그러면 마이너스가 총 2개로 짝수개 있으니까 전체적인 부호가 뭐가 되고요? 플러스가 되고 안에서 숫자끼리 곱해주기만 하면 끝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얼마? 플러스 35 요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볼까요? 요번에는 마이너스가 몇 개 있죠 여러분? 1개 홀수개 있으니까 전체적인 부호는 뭐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2 곱하기 5 해서 마이너스 10 요렇게 끝나면 되겠죠? 자, 또 해볼게요. 플러스 마이너스 얘도 마이너스가 하나 있어. 자, 그러면 홀수개 있으니까 전체적인 부호 뭐로? 마이너스로 들어가지고 안에서 숫자끼리 아이고 왜 이래 오늘? 6 곱하기 8 해서 마이너스 얼마? 48 요렇게 들어가주면 되겠다는 거야. 자, 그러면 분수 계산도 여러분 똑같아요. 자, 먼저 뭐부터? 부호 먼저 정해주고 안에서 곱해주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수가 지금 빵개니까 짝수개로 전체적인 부호는 뭐가 될 것이고 플러스가 될 것이고 괄호 안에서 3분의 2랑 곱해주면 돼.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약분이 되는 게 없으니까 플러스 몇 분의 9분의 2 요렇게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또 해볼게요. 요번에는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요 여러분? 2개 있어요. 그러면 짝수개니까 전체적인 부호 뭐? 그렇죠. 플러스로 들어가주고요. 안에서 7분의 4랑 3분의 1이랑 곱해줘요. 자, 중간에 약분이 되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계산해줘서 플러스 7, 3에 21분의 4다 요렇게 들어가주면 또 끝나겠죠?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3개짜리도 똑같아요. 3개짜리도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되거든요. 자, 마이너스가 몇 개 있어? 하나, 2개. 짝수개 있으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자, 그러면 전체적인 부호 플러스로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3 곱하기 9 곱하기 3에서 안에서 얼마로? 플러스 81이다. 요렇게 결정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수가 섞여 있어도 똑같이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야. 그럼 일단 부호 먼저 마이너스가 2개 짝수개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플러스가 될 것이고 안에서 곱해주면 돼요. 요렇게.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요 중간에 약분이 되는 게 보일 거예요. 자, 어떻게 약분이 돼? 그렇죠. 4하고 16하고 이렇게 약분이 돼서 여기 4가 남을 거고 그 다음에 3하고 9하고 약분돼서 여기 3이 남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다음에 또 한 번
또 여기도 되죠. 4하고 4 이렇게 약분이 돼. 그래서 얼마만 남겠어? 3만 남으니까 플러스 3 이런 식으로 중간에 약분이 되면 약분을 먼저 시켜주는 게 훨씬 간편하겠죠? 왜냐면 다 계산을 해주고 약분을 시켜주면 숫자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힘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렇게 계산하는 과정에서 분모분자가 약분이 되는 게 있으면 그걸 먼저 약분을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래서 한 번만 다시 정리를 한다면 자, 곱셈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일단 먼저 첫 번째, 그렇죠. 부호라는 거야. 부호를 가장 먼저 결정을 하고 그리고 계산으로 들어가야만 해요. 그럼 이 부호는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바로 뭐의 개수? 마이너스의 개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더라. 마이너스의 개수가 짝수개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수가 홀수개면 뭐다?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는 곱셈의 계산 법칙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잠깐 전 시간 타임으로 기억을 돌이켜보면 우리 덧셈에서 교환 법칙하고 결합 법칙 배웠잖아요. 곱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곱셈에서도 교환 법칙과 결합 법칙이 존재를 하는데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곱셈의 교환법칙이라고 나와 있는데 교환법칙 뭐였죠, 여러분? 그렇죠. 자리를 바꾸는 거, 위치를 바꾸는 거였잖아요. 자, 이렇게 해도 곱셈도 역시 마찬가지로 상관이 없다는 거. 왜?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 자, 요렇게 자리를 바꿔도 결과에는 다름이 없죠.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플러스 4랑 플러스 3이랑 곱하래요. 그러면 얘는 자, 플러스가 되고 4 곱하기 3에서 플러스 12가 되죠. 자, 여기도 한번 볼까요? 3이랑 4를 곱하면 플러스가 되고 3이랑 4를 곱해서 플러스 12가 될 거잖아. 그러니까 12랑 10이랑 계산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곱셈에서도 두 개의 자리가 바뀌어도 성립을 하는 교환 법칙이 존재를 하구나. 요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죠. 너무 쉽죠? 자, 그럼 바로 결합 법칙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러분, 결합 법칙이 뭐였죠? 그렇죠. 괄호의 위치가 바뀌어서 무엇을 먼저 계산을 해도 상관이 없는 걸 우리는 결합법칙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곱셈의 결합법칙을 한번 보자면 자, 우리 지금 괄호의 위치가 얘는 A, B로 쳐져 있어서 A, B 먼저 하라는 거고 여기는 B, C로 쳐져 있어서 B, C 먼저 하라는 거잖아. 그런데도 상관이 없다. 결과에는 다름이 없다는 거야. 자, 왜인지 한번 볼게요. 자, 예시를 보면 요 밑에 얘는 4하고 마이너스 3을 먼저 곱하라고 괄호가 쳐져 있죠.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될 거고 얼마가 돼요? 12. 그 다음에 곱하기 마이너스 2를 해줘서 자, 요렇게 들어오니까 얘는 플러스 얼마가 돼요, 여러분? 24가 되겠죠? 자, 그럼 이쪽도 한번 볼까요? 얘는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를 먼저 하라고 괄호가 쳐져 있어. 그러면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2를 먼저 곱하니까 플러스 얼마가 될 거야? 6. 자, 그러면 플러스 4랑 플러스 6이랑 곱하라는 소리야. 그럼 얘도 얼마가 돼요, 여러분? 플러스 24가 되잖아요. 자, 그러니까 플러스 24, 플러스 24. 괄호의 위치가 바뀌어서 뭘 먼저 계산하는 순서가 바뀌었는데도 얘는 결과가 똑같구나. 즉, 그래서 곱셈의 무슨 법칙? 결합 법칙이 성립을 하겠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교환 법칙 같은 경우는 자리가 바뀌는 거. 결합 법칙은 괄호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이 없다.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그럼 빠르게 또 넘어가 볼까요? 자, 이번에는 곱셈의 분배 법칙이라는 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덧셈에서도 마찬가지로 곱셈에서도 교환 법칙이랑 결합 법칙이 똑같이 존재를 했잖아요, 여러분. 근데 곱셈은 추가로 하나가 또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 곱셈의 분배 법칙이 되더라. 근데 이 분배 법칙은 여러분들이 조금 헷갈려해요. 좀 낯설어서 그렇긴 한데 하나하나 자세하게 선생님이 설명을 해볼게요. 자, 일단 곱셈의 분배 법칙이 어떤 건지 한번 봅시다. 얘는 근데 여러분 꼭 알아둬야 되는 게 실제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꼭꼭꼭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볼게요. 자,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괄호가 지금 여기 쳐져 있기 때문에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B랑 C를 먼저 더해서 그리고 나서 A랑 곱해주는 이 과정으로 우리는 지금까지 해왔었어요. 됐습니까? 그런데 분배 법칙이라는 거는 여기서 이제 어떻게 성립을 하는 거냐면 요렇게 하지 말고 말 그대로 분배해주자라는 거죠. 그래서 요렇게 곱셈을 기준으로 A랑 B랑 곱해주고 그 다음에 A가 또 한번 C랑 곱해줘서
해줘서 들어가자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요렇게 한번 곱해서 A 곱하기 B. 그 다음에 여기 안에 지금 부호가 플러스죠, 여러분. 이 플러스는 그대로 여기로 플러스로 들어와요. 그 다음에 또 A가 사이좋게 C도 한번 들어가서 A랑 C랑 이렇게 곱해주자는 거야. 자, 그럼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예를 들어서 자,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쉽게? 자, 요런 숫자가 있어. 그러면 원래 우리가 지금까지는 요거 먼저 해서 5 곱하기 2에서 얘가 10이구나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하자면 요거를 요렇게 들어올 거라는 거야. 분배, 하나씩 분배한다는 소리야. 그래서 2 곱하기 3, 그 다음에 여기 지금 가운데 부호가 플러스니까 그대로 플러스 5고, 그 다음에 2 곱하기 2 해서 얘는 6 더하기 4 해가지고 10이다. 이런 식으로 빼는 게 바로 분배 법칙이에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밑에 거 한 번 더 볼게요, 여러분. 얘도 분배 법칙을 이용한다면 곱하기를 기준으로 A가 이렇게 사이좋게 한 번씩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 A 곱하기 B를 먼저 해주죠. 그 다음에 여기서 달라진 건 가운데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그대로 얘는 뭐가 와야 돼? 그쵸? 마이너스가 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 곱하기 C를 해주자는 거죠. 숫자로 예를 들어볼까요, 이번에? 자, 그러면 똑같이 해서 여기 부호만 바꿔볼게요, 여러분. 자, 요렇게 되어 있어. 얘를 분배 법칙으로 이용한다면 요렇게 한 번씩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얼마? 2 곱하기 3으로 들어오죠, 여러분. 그 다음에 가운데 부호가 뭐니까? 마이너스니까 얘는 마이너스로 들어와야 돼. 아이고, 너무 이상하다. 자, 마이너스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얘는 2 곱하기 2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6 빼기 4 해서 얼마더라? 2다. 요렇게 계산을 해주는 게 바로 분배 법칙이 돼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하나하나 분배해줘서 곱해주는 거. 요거를 곱셈의 분배 법칙이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뭐냐면 여러분 곱하기의 위치가 뒤로 가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럼 얘는 지금 C를 기준으로 요렇게 해주면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요렇게 A 곱하기 C 해주고 가운데 부호가 뭐니까 플러스니까 플러스 와주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해서 B 곱하기 C로 들어가면 되겠죠. 그러니까 곱하기가 앞쪽으로 있어도 뒤쪽으로 있어도 상관없이 분배 법칙으로도 계산을 해줄 수가 있다는 소리예요. 됐습니까? 자,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요번에는 앞에서 배운 분배 법칙이 실제로 어떻게 이용이 되는지 우리가 예시를 통해서 살펴볼 건데요. 분배 법칙을 보면 여러분들이 지금 드는 생각은 굳이 왜 저렇게 어렵게 해요? 그냥 하면 되잖아요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훨씬 더 계산이 간단해져요, 여러분. 그래서 사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떠한 경우인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우리가 물론 요렇게 있는데 요 네 번째부터 할게요. 자, 네 번째 것부터 하면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었던 방법은 얘를 먼저 계산을 해줘서 얘가 얼마니까? 98이니까 35 곱하기 98을 해줬었단 말이야. 그쵸? 그런데 얘 계산 봐요, 여러분. 간단해요? 딱 봐도 하기 싫고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요때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면 어떻게 조금 더 빨리 되느냐 한번 볼 건데 분배 법칙으로 들어가면 35가 요렇게 사이좋게 하나씩 들어가주면 되겠죠. 자, 그럼 식을 써보면 35랑 100이랑 곱해주고 근데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니까 마이너스로 들어오고 그 다음 얘는 35 곱하기 2 이렇게 들어올 거야. 자, 그러면 요거 계산해주면 그쵸? 바로 3500이라고 엄청 빨리 나오죠? 그 다음에 가운데 빼기 들어가고 요거 35 곱하기 2 해가지고 70으로 들어오면서 얘는 얼마다? 그렇죠. 3430이더라 라고 해서 훨씬 더 빠르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야.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분배 법칙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훨씬 더 간단해지죠? 자, 그러면 밑에도 한번 볼게요. 분수 계산이야.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우리가 얘를 먼저 계산을 해야 했었어. 그지? 자, 그럼 4하고 6하고 분모가 다르니까 또 11로 통분해서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겪었었단 말이야. 근데 가만 보니까 얘도 분배 법칙이 되는 거야. 그래서 분배 법칙으로 요렇게 들어가 보자 라고 해서 이제 계산을 해보는 거죠. 자, 그럼 식을 써보면 마이너스 12 곱하기 마이너스 4분의 3. 자, 그 다음에 요 가운데 플러스니까 플러스로 오고요. 마이너스 12 곱하기 6분의 7. 자, 이렇게 들어가면 돼.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요거 이제 계산을 해주면 요거 먼저 계산해줘. 그럼 마이너스의 개수가 몇 개야? 2개니까 짝수개니까 전체적인 부호가 뭐가 올 것이고 플러스가 올 것이고 12 곱하기 4분의 3 이렇게 떨어지겠죠. 자, 그 다음에 얘는요. 플러스 그대로 가운데 거 오고요. 자, 안에서 계산을 해주면 자, 마이너스가 한 개 있으니까 홀수개니까 전체적인 부호가 뭐가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12 곱하기 6분의 7. 자, 이렇게 곱해줘요. 됐습니까, 여러분? 근데 플러스 마이너스가 만났으니까 이제 마이너스로 바꿔주면 되겠죠? 자, 그럼 계산을 해주면 약분이 되는 게 보여요. 그래서 얼마? 플러스 9. 그 다음에 요거 빼기로 바꿔주고요. 약분이 돼서 얼마로? 14. 자, 요렇게 바로 계산이 되면서 얘가 마이너스 얼마겠더라? 5다라고 요렇게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분배 법칙을 이용하니까 굳이 얘를 통분하지 않고 바로 계산해서 빼주니까 훨씬 더 간단하게 빠르게 나온다는 걸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는 걸 바로 우리는 분배 법칙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앞에 거로 넘어가 볼게요. 지금은 묶여져 있는 걸 분배하는 걸로 들어갔다면 이번에는 여러분, 그 공통인 걸 묶어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것도 분배 법칙이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원래대로라고 한다면 얘를 먼저 곱해. 그 다음에 얘를 곱해서 더해줘야 돼. 그런데 9하고 39랑 곱해야 되고 9하고 11이랑 곱해서 더하려고 봤더니 너무 계산이 지금 어려워졌다라는 거야. 그런데 가만 보니까 자, 묶을 수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잠깐 선생님이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끼리의 소통을 합시다. 어떻게? 자, 플러스 마이너스는 다른 가족.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는 같은 가족, 한 가족이라고 봅시다, 여러분. 자, 뭐 다시?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루어져 있으면 다른 가족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에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은 그냥 한 가족으로 묶읍시다. 자, 그럼 여기서는 지금 총 몇 가족이죠, 그죠? 여기 한 가족, 여기 한 가족 해서 총 2가족이 돼요. 됐습니까? 자, 총 2가족 중에 공통으로 들어가 있는 애가 있을 거라는 거. 그게 바로 누구예요? 이쪽 첫 번째 집에서도 두 번째 집에서도 공통으로 있는 애가 누구야? 그렇죠. 마이너스 9죠. 그러면 우리가 마이너스 9를 뺄 수가 있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걸 뺄 수가 있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곱하기를 쓰면서 괄호를 한 번에 쳐주고 나머지 애들 싹 다 들어오면 돼. 자, 첫 번째가 남아있는 애가 누구? 39. 그 다음 두 번째 가족에서 남아있는 애가 누구예요? 11이죠. 자, 그래서 요렇게 들어오면 된다라는 거야.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얘를 푸는 거였잖아요, 그죠? 근데 풀어서 계산을 하려고 봤더니 더 복잡해. 그러면 반대로 얘는 묶어서 여기 더하기부터 계산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돌아가는 거죠. 풀고 돌아가고 묶어서 요것도 다 분배 법칙이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기 먼저 계산을 해주면 이거 얼마예요, 여러분? 그쵸? 얘가 50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이너스 9 곱하기 50 해가지고 부호 마이너스로 해가지고 450이다 라고 해서 이렇게 바로 답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다면 더하기로 빼기로 이루어져 있는 건 다른 가족으로 보고요. 곱하기나 나누기로 이루어져 있는 건 한 가족으로 보는 거야. 그래서 총 몇 가족? 2가족 중에 공통으로 있는 애들을 우리가 데리고 와서 묶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됐습니까? 이것도 분배 법칙이니까 잘 생각을 해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럼 다음 문제 한번 볼게요. 여기 지우고. 자, 다음 문제도 마찬가지야. 총 몇 가족이 있죠, 여러분? 그쵸? 2가족이 있죠? 자, 여기 한 가족 곱하기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그 다음에 여기 한 가족 요렇게 총 2가족이 있는데 이 2가족에서 공통으로 있는 아이가 있다라는 거 누구? 4. 그러니까 4를 우리가 뺄 수가 있어요. 이렇게 4 곱하기로 빼면서 괄호 안에 나머지 애들이 싹 다 들어오는 거죠. 자, 그럼 여기 첫 번째 가족에서 남은 거는 마이너스 얼마고? 27이고, 자, 그다음 두 번째 가족에서 남은 애가 마이너스 23이잖아요. 자, 이렇게 들어오면 돼요. 자, 그럼 얘는 식을 다시 써보면 4,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 얼마예요, 여러분? 더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27이랑 23을 더해서 얼마? 50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은 부호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고 50 곱하기 4니까 얼마더라? 200이다 라고 해서 정답은 마이너스 200입니다 라고 해서 조금 더 쉽게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묶는 거 열심히 연습해봐야 돼요, 여러분. 지금은 좀 어려워요. 왜냐면 낯설어서. 근데 요것만 기억합시다. 가족에서 공통으로 갖고 있는 애들을 빼고 나머지는 싹 다 한 괄호 안에 넣어서 계산을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그럼 한 번만 더 해볼까요, 여러분? 자, 여기서도 볼게요. 지금 36이랑 3.14 곱하고 자, 여기 잘못됐다, 여러분. 여기 플러스예요. 다시 미안해요. 플러스로 바꾸고 들어갈게요. 자, 그러면 너무 이상하게 좋다. 어쨌든 자, 그러면 36하고 3.14랑 곱하고 64랑 3.14를 곱하려고 보니까 계산이 너무 복잡해지죠? 근데 가만 보니까 총 몇 가족에서 이거 살짝 지울게요, 여러분. 총 몇 가족에서 총 지금 2가족이야. 하나, 2가족에서 공통으로 뭐가 보여요? 그렇죠. 3.14가 보여. 그럼 나는 뭐로 묶을 수가 있다라는 거야? 3.14로 묶으면서 나머지 가족은 싹
다 한 괄호 안에 넣으면 돼. 그럼 3.14 뺐으니까 첫 번째 가족에서는 어떤 아이가 남니? 그쵸? 36이 남고 두 번째 가족에서는 누가 남아? 플러스 64가 남는 걸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3.14 곱하기 괄호 안에 계산해주면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314다라고 해서 엄청 빠르게 계산이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분배 법칙을 이용해서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이렇게 묶여있는 걸 분배해서 풀어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고요. 그 다음에 풀려져 있는 거를 묶어서 계산해주는 것도 분배 법칙이에요.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럼 요번에는 이제 곱셈에서의 마지막 거듭제곱의 계산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여러분, 우리 거듭제곱이 뭐였죠? 그쵸? 밑과 지수로 해서 여기 똑같은 거를 몇 번 곱해주는 거, 거듭해서 똑같은 거를 곱해주는 걸 우리는 거듭제곱이라고 불렀잖아요. 그럼 이 거듭제곱을 이제 계산하는 걸 볼 건데, 자, 얘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그쵸? 플러스 2를 몇 번 곱하라는 소리예요. 그쵸? 두 번 곱해서 플러스 4가 된다라는 소리거든요.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 자, 괄호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하고 지금 뭐가 다르죠? 괄호가 다르다는 거야. 자, 괄호가 이렇게 쳐져 있으면 얘는 이 괄호를 두 번 곱하라는 거야. 즉, 괄호 안에 있는 플러스 2를 두 번 곱하라는 소리인데,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지 않는 건 플러스는 그냥 갖다 붙이고요. 앞으로 얘는 2만 몇 번 곱하라는 거야. 두 번 곱하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2만 이렇게 두 번 안에서 곱해라는 소리죠. 그래서 결과는 플러스 4. 물론 답은 똑같게 나왔지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말을 하는 게 달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건데요. 마이너스도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얘는 괄호가 쳐져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 2라는 아이를 몇 번 곱해? 3번 이렇게 곱하라는 소리야. 됐습니까? 자,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가 3개 있으니까 홀수계로 마이너스고 안에서 2 곱하기 2 곱하기 2 3번 곱해줘서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나와요. 자,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떤 원리야? 괄호가 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는 그냥 그대로 요 마이너스는 앞에 그냥 그대로 갖다 오고요. 2만 3번 곱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2를 안에서 3번 곱해 이런 소리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얼마? 8. 물론 답은 같지만 과정이 달라요, 여러분. 그러면 선생님 답이 같으니까 그냥 한 번에 외워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어떤 거에서는 답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여러분 꼭 주의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걸 언제 맨날 이렇게 곱해? 한 번에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게끔 선생님이 조금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이 원리는 꼭 알아두시고요. 이 원리를 알게 되면 조금 더 쉽고 빠르게 계산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들어가 볼까요? 자, 괄호가 있어. 괄호가 있으면 이 제곱이라는 아이가 이 플러스에도 영향을 끼치고 2라는 아이에도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즉, 플러스를 몇 번 곱하고 두 번 곱하고 2도 몇 번 곱해 두 번 곱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그러면 플러스를 두 번 곱하니까 당연히 부호가 뭐죠, 여러분? 그렇죠, 플러스. 자, 그 다음에 2를 두 번 곱하니까 얼마? 2는 4. 이렇게 바로 우리가 계산을 쉽게 해줄 수가 있다는 거야. 자, 그럼 얘 같은 경우는 괄호가 안 쳐져 있죠? 그러면 이 지수 2라는 애는 여기 2만 영향을 끼쳐요. 그래서 이 플러스는 그냥 그대로 생긴 그대로 갖고 오는 거고 2만 두 번 곱해서 얼마가 되는 거야? 4.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요것도 한번 볼까요? 자, 지금 괄호가 쳐져 있기 때문에 이 지수 3이라는 아이는 어디에 영향을 끼쳐? 한 번씩 사이좋게 싹 다 영향을 끼쳐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도 몇 번 곱해줘야 돼? 3번. 마이너스가 3번 곱해지면, 그쵸? 홀수만 곱해지는 거니까 마이너스가 될 거고, 2가 3번 곱해줘서 얼마? 8. 요렇게 들어가주면 되고요. 얘 같은 경우는 2, 3이라는 지수는 괄호가 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만 영향을 끼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그냥 그대로 갖다 붙이고 2를 3번 곱해서 얼마? 8 요렇게 써주면 돼요. 됐습니까? 근데 여러분 요거는 지금 답이 같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근데 뭔 차이예요? 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우리가 답이 달라지는 경우를 한번 볼까요? 자, 어떤 거? 예를 들어서 요렇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자,
얘는요, 괄호가 쳐져 있죠. 그러면 요 2라는 아이 지수가 여기에도 마이너스에도 2에도 한 번씩 다 영향을 끼쳐줘야 돼. 사이좋게. 자, 그러면 마이너스를 2번 곱하면 얼마죠, 여러분? 그쵸? 마이너스 짝수번 곱하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2를 2번 곱하니까 2는 얼마로? 플러스 4로 떨어져요. 됐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는 봐봐요. 여기는 괄호가 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지수 2는 여기에만, 요 2에만 영향을 끼쳐. 자, 그러면 마이너스가 앞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그대로 갖고 오고 얘는 2를 2번 곱하라는 이런 소리야. 그러니까 얘가 마이너스 얼마가 되는 거야? 4가 되더라. 자, 여러분 보이십니까? 지금 여기서는 플러스 4고 여기서는 마이너스 4잖아요. 그래서 답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괄호가 쳐져 있는지 괄호가 쳐져 있지 않은지에 따라서 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줘야 돼. 그래서 괄호가 쳐져 있으면 이 거듭제곱의 요 지수가 괄호 안에 있는 게 한 번씩 영향을 끼쳐요. 자, 근데 괄호가 쳐져 있지 않으면 요 바로 앞에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러분? 자, 그리고 또 하나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 게 있는데 바로 1하고 마이너스 1이에요. 자, 여러분 1은요, 몇 번을 곱해도 뭐죠? 그쵸, 1이죠. 1을 10번 곱해도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이런 식으로 들어가니까 어쨌든 1일 거 아니야. 그것만 이제 주의를 해주면 되는데, 자, 1로 들어가기보단 마이너스 1로 들어가 볼까요? 자, 요렇게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요것도 지금 괄호가 쳐져 있고 안 쳐져 있고의 차이인데, 자, 괄호가 쳐져 있으면 이 2라는 아이는 여기에 한 번, 여기에 한 번 이렇게 영향을 끼쳐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가 2번 곱해지니까 부호는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1을 2번 곱하니까 1이 돼요. 됐습니까? 자, 얘는요, 괄호가 쳐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2가 여기 1에만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래서 이 마이너스는 그냥 그대로 써주고 1을 2번 곱해서 얼마?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요거 괄호가 쳐져 있는 것과 괄호가 쳐져 있지 않는 거에 대한 차이점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러면 우리가 거듭제곱에 대해서 문제들을 조금 더 익혀볼게요. 자, 첫 번째 문제 볼게요. 자, 얘는 지금 뭐가 쳐져 있죠, 여러분? 괄호가 쳐져 있어. 그러면 요 지수 2라는 애가 여기에도 한 번, 여기에도 한 번 사이좋게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야. 그러면 마이너스를 지금 몇 번 곱했지? 2번 곱했어. 그러면 부호는 뭐가 돼? 그쵸? 플러스가 되죠. 짝수번 곱했으니까. 그 다음에 7을 몇 번 곱해요? 2번 곱했으니까 7, 7에 얼마? 49 이렇게 떨어지면 되겠죠. 됐습니까? 돼요,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요거 보면은 얘도 지금 괄호가 쳐져 있기 때문에 요 3이라는 지수가 마이너스에 한 번, 5에 한 번 이렇게 꽂히는 거야. 자, 그럼 마이너스를 3번 곱하니까 당연히 부호는 뭐가 되고요? 마이너스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를 몇 번 곱하라는 거야.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3번 곱해서 마이너스 얼마? 125 요렇게 들어가 주면 돼요. 됐습니까, 여러분? 그럼 또 한번 볼까요? 분수도 똑같아요. 자, 지금 괄호가 쳐져 있죠, 여러분. 자, 그러면 요 제곱이라는 요 지수는 마이너스에도 한 번 영향을 끼치고 6분의 1에도 영향을 끼쳐야 되는데 여러분 잘 봐요. 분수는요, 분모와 분자가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숫자 분모에도 분자에도 한 번씩 영향을 다 끼친다고 생각하면 돼. 즉, 여기에도 한 번, 여기에도 한 번 이렇게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볼게요. 마이너스가 2번 곱해져 있으니까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자, 6분의 1을 2번 곱한다라는 거야. 즉, 6도 2번, 1도 2번 이렇게 곱해주면 되죠. 6 2번, 1 2번.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플러스 36분의 얼마? 1 요렇게 들어가주면 돼요. 그래서 굳이 이 과정을 쓰지 않아도 우리가 요거 한번 지워볼까요, 여러분? 굳이 이 과정을 쓰지 않고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떻게? 자, 다시 한번 마이너스가 2번 곱해지니까 플러스가 되고, 자, 분자부터 할게요. 1이 2번 곱해지니까 1이 되고, 그 다음에 6이 2번 곱해지니까 6, 6이 얼마? 36. 요렇게도 아주 간단하게 바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또 넘어가 볼까요? 분수 계산이야.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괄호가 쳐져 있어. 그럼 3이 여기에도 한 번, 숫자에도 한 번인데 숫자가 분수니까 요렇게 한 번 들어가겠지. 자, 그럼 먼저 부호 먼저 해야 되니까 마이너스가 3번 곱해지니까 뭐가 될 것이고요?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자, 얘는 3이 3번 곱해져. 3, 3, 3. 3번 곱해지니까 얼마가 돼요? 27.
분의, 자, 2가 3번 곱해지니까 2 곱해서 얼마? 8. 요렇게 들어가 주면 되겠죠. 됐으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조금 더 응용하는 우리가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자, 거듭제곱이 있으면요, 여러분, 계산 중에서 거듭제곱이 있으면 거듭제곱 먼저 풀어주는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거듭제곱 먼저 풀어주면 요게 지금 괄호가 쳐져 있으니까 요렇게 한번 이제 여러분, 그래서 마이너스가 2번 곱해지니까 플러스가 될 것이고 5가 2번 5 얼마? 25 이렇게 들어가.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얘는 2 곱하기 얼마? 자, 플러스 25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얘는 플러스 얼마? 50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자, 거듭제곱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으니까 얘는 요거 풀어주고 요거 풀어줘서 식을 써볼게요. 자, 여기 먼저 얘는 지금 괄호가 쳐져 있지 않죠. 자, 그러면 마이너스에 영향을 끼치지 않고 요 2는 여기 3에만 영향을 끼치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는 그냥 그대로 두고 3을 2번 곱해. 3은 얼마? 9. 그 다음에 여기는 그쵸, 6을 2번 곱하니까 36으로 들어오겠죠. 자, 그러면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 9 곱하기 얼마? 36 이렇게 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부호는 지금 마이너스가 하나 있어. 홀수에 있으니까 마이너스가 될 것이고 36 곱하기 이거 순서대로 쓸까요? 그냥? 자, 9 곱하기 36으로 들어가서 얼마가 되죠, 여러분? 마이너스 324 이렇게 떨어지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볼게요. 아까 선생님이 얘기해줬었던 마이너스 1이 나오는데, 자, 하나하나 볼게요, 여러분. 괄호가 쳐져 있으니까 요 101이 여기에 한번 영향을 끼치잖아. 마이너스를 101번 곱했어. 마이너스를 홀수번 곱했다는 거니까 부호는 뭐가 돼요, 여러분? 마이너스가 될 거고 1을 101번이면 당연히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자, 얘 같은 경우는 여기도 괄호가 있으니까 요 3이 여기에 한번 이 숫자에 한번 이렇게 꽂힐 건데 마이너스를 3번 곱하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얘도 마이너스고 10을 3번 곱하니까 얼마가 돼요? 1000이 되죠, 여러분? 그 다음에 1을 3번 곱하니까 1 이렇게 들어와요. 그래서 식을 다시 써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몇 분의? 마이너스 1000분의 1 이렇게 들어오겠죠. 마이너스 그러니까 부호는 뭐가 되고 플러스가 되고 1000분의 1이랑 1을 곱해서 그대로 얼마더라? 1000분의 1이 되더라. 이렇게 바꿔주면 되겠어요. 자, 됐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거듭제곱을 계산할 때는 괄호가 있는지 없는지 그거 한번 주의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거듭제곱 껴있는 계산에서는 거듭제곱 먼저 계산해주고 그 다음에 나머지 계산해주는 거. 이 순서만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하시면 실수할 일 없으니까요. 이렇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유리수의 곱셈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곱셈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부터? 그쵸? 부호 먼저 결정을 해라. 부호는 바로 마이너스의 개수에 의해서 마이너스의 개수가 짝수개이면 플러스, 마이너스의 개수가 홀수개이면 마이너스 이렇게 부호 먼저 결정을 해주시고 숫자끼리 곱해주면 됐던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곱셈의 계산 법칙 해가지고 교환 법칙, 그 다음에 결합 법칙, 그리고 분배 법칙까지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거듭제곱의 계산까지 살펴봤어요. 어떠세요, 여러분? 조금 정리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제 곱셈까지 배웠으니까 다음 시간에는 나눗셈으로 넘어가서 또 수업을 나가도록 할게요. 자, 오늘 너무 수고하셨고요.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다음에 볼게요. 안녕!